전기분해와 연료전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화학 전공하신 선생님보다 못하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전기화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기화학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화학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라는 건 전류, 즉 전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류라는 거는 전자이동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전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화학적인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고, 이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전자의 이동으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만들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전자를 잃어버리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전자를 얻으려는 쪽이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더 잃어버리기 쉬워, 누가 더 얻기 쉬워 라는 내용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전기 통해주는 이 물질들로 이용하는 게 바로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이용하는 건데요. 금속 종류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를 이렇게 쭉 분류를 했어요. 이걸 외우란 뜻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반응 잘한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을 잘 안 한다고요. 얘는 어느 정도 반응성이 크냐? 공기 중에 놔두기만 해도요, 산소하고 반응할 정도예요.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해요. 산화칼슘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요. 하지만 이쪽에 있는 애들은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금, 은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네들은 찬 물과도 반응하는 애예요. 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뭐 높은 온도의 물하고 반응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반응을 안 한다던가 이런 애들. 금이 찬물과 반응해버리면 이거는 귀금속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묽은 산과 반응을 해서 여기는 수소기체를 내놓아요. 하지만 얘는 묽은 산과 반응해서는 안 되고요. 뭐 진한 황산하고 반응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거의 반응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온이 되기 쉽다고요. 이게 비금속이 아니라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겠죠? 쉽겠죠? 예. 전자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렸네. 이게 바로 무슨 뜻? 네, 산화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쪽은 이온화 경향이 작아요. 즉 반응 안 해요. 그럼 무슨 소린데? 그냥 금속으로 남아있어요. 그냥 금속으로 남아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여기 수소. 제가 색깔 표현했거든요. 얘는 금속도 아니에요. 금속도 아닌데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얘를 보통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기준이 되는 애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기준이 되는 애. 네. 그리고 보통 수소이온 아니면 또는 수소기체 요 형태로 존재해서 다른 금속들과 비교하는 걸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에 이용하는데? 라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응용할 거예요. 여기는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고요. 뭐 묽은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아연 금속판을 넣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순서에서 아연과 수소를 비교해 보시면 아연이 훨씬 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자 잃어버리기 쉬워요. 전자 잃어버리기 쉬워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는 양이온으로 존재하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얘는 산화하려고 하겠네 라는 거. 그럼 무슨 소리냐? 아연은 얘로 존재하는 것보다 전자 2개 잃어버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연 이온은 어떻게 되느냐? 네,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요, 얘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 지금 전자가 나왔으니 이 전자를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받아가? 물속에 있는 수소가.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를 얘가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은 수소이온이 전자를 가져가네. 그런데 아까 여기가 전자가 2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맞춰주려고 이렇게 만들면 네, 요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기에 수소 기체가 이제 뽀글뽀글뽀글뽀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산에다가 이런 금속 집어넣으면은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기체처럼 나오는 게 바로 다 이제 수소 기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요거는 보통 이제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 두 식을 총 합쳐서,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를 하면 똑같은 애는 이렇게 지워버려요. 그래서 식을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반응 전, 네, 반응 후. 얘는 이제 기체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얘를 또 이제 설명을 하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됐어. 전자 잃어버렸네. 수소 이온은 수소 기체가, 즉 분자가 됐어. 전자 얻었네. 이런 식으로 산화 환원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할 거예요. 이번엔 누구냐면 구리 금속이랑 수소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 구리하고 수소 비교. 여기하고 여기예요. 그럼 누구의 이온화 경향이 커요? 얘가. 얘는 이온화 경향이 작아요. 그럼 이온화 경향이 크면은 이온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데 얘는 이미 이온으로 존재해요. 얘는 원래 전자 얻어서 금속으로 하려고 있는데 얘 원래 지금 금속으로 존재해요. 그럼 이거는 네,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 하나만 더 봅시다. 이번에는 상황이 좀 틀려요.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게 은이온이고요. 이쪽이 구리 금속판이에요. 봤더니 구리는 여기 있고요. 은은 여기 있어요. 그럼 구리가 이온화 경향이 더 크네요. 그럼 얘는 네, 전자 잃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누가 가져가려고? 여기서 여기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이온으로 녹아내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는 얘가 챙겨가. 그런데 우리 이거 좀 숫자가 안 맞아서 다시 쓰면 네, 여기 전자 2개 챙겨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은이 석출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반응식을 합치면은 네, 요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잃어버렸어. 전자 얻었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단계 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상황은 금속판이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금속판 2개에 이제 수용액, 수소이온까지 있어요. 그러면 따져볼게요. 수소, 구리, 아연. 첫 번째. 얘하고 얘 비교했을 때는 누가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해요?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아연이.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애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녹아내리고 여기에 있던 전자는 네, 누가 챙겨가려고?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가져가려고 하네요. 그러면 구리는 네, 아무 반응 없어요. 얘는 반응 없어요. 여기서 이제 뽀글뽀글뽀글뽀글 수소 기체 나오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전자가 이동하는 곳은 지금 여기 표면에 있다가 얘는 지금 전자가 어디 가지를 못해요. 물속으로 헤엄쳐가는 거 없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수소 이온이 달라붙어서 전자를 가져가는 건데 여기에 전선을 연결한 거예요. 전선. 구리도선, 전선, 구리도선 이거를 연결했어요. 그럼 이거는 전자가 엄청나게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길. 자, 그러면 상황 좀 따져봅시다. 첫 번째, 얘하고 얘하고 있을 때 당연히 얘가 전자 잃기 쉽죠. 그러면 아연은 똑같이 아연 이온으로 녹아내려요. 자, 그 다음 여기 생긴 전자가 이젠 상황이 틀려졌어요. 갈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선을 따라서 쭉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누가 받아가려고 해요? 네, 여기 있는 전자는 수소 이온이 받아가려고 해요. 구리는 지금 반응 안 해요. 구리는 반응 안 해요. 구리판 주변에 수소 이온이 가서 전자를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전자 이동 통로인 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때 만약
여기에 LED를 연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여기 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와요. 왜? 전기가 흘렀거든. 전자의 이동이 생겼거든. 요렇게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냐? 건전지의 기본 모델이에요. 네. 전지의 시초 모델이 바로 뭐냐면은 볼타 전지예요. 볼타 전지. 자, 그러면은 건전지, 즉 전지의 모습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한쪽은 전자가 계속 나가는 쪽, 한쪽은 계속 전자가 들어오는 쪽이에요. 그럼 여기 나가는 쪽이면은 산화, 들어오는 쪽이면은 환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하는,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전자가 이동하는 곳은 어느 극? 네, 여기가 플러스 극. 전자가 튀어나오는 극은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내놔요. 이게 전지의 원리예요. 이따가 전기분해할 때 이 전지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다시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분해는 또 얘하고 또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을 좀 다져놔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림 싹 지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여기 지금 전선 연결한 초창기 볼타 전지라고 하는 이제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연이 있었고 여기 구리판이 있었어요. 얘가 전자를 내놓기 쉬우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도선 따라서 이동한다고 했어요. 전자가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 극, 전자를 받아들이는 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 내놓는 극, 즉 산화가 이루어져요. 지금 건전지 얘기하는 거예요. 건전지. 자, 그 다음 플러스 극, 이거는 플러스 극, 전자 받는 극, 즉 환원 반응이 이루어져요. 환원 반응이 이루어져요. 요게 나중에 이 뒷부분 전기분해하고 요것도 같이 좀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자가 어디로 나가고 들어가는지 요걸 좀 집중해서 보세요.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 자, 요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기분해할 거예요. 전기분해는 전기 에너지까지 써서 강제적으로 얘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문장이 있냐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비자발적인, 저절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다고.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좀 전에 봤던 화학전지는 요 공속의 반응성이 다른 것만 준비를 하면 저절로 하나는 전자 잃어버리고 하나 얻으려고 하잖아요. 얘는 이제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절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지만 전기분해는 내가 에너지까지 써가면서 거꾸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무슨 예시가 나오냐면 NaCl, 즉 염화나트륨 용융액 전기분해라고 돼 있어요. 고체인 염화나트륨을요 녹여요.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을, 즉 염화나트륨을 녹였다는 뜻이 아니라 얘 자체로 녹인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고체인 애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어요. 이것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이것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이것만 존재하는 상태. 그럼 여기 누가 있느냐? 네,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하고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에 전기 분해램에 그럼 전기 장치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긴 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봅시다. 아까 했잖아.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 벌어져요? 전자 나와요. 나옴. 네, 나옴. 이게 뭐지? 전자 나옴. 왜 안 써져? 전자 나옴. 그러면 이쪽으로 전자가 갔어요. 전자가 갔으니 무슨 일? 아, 얘 받아줘야지. 얘 받아줘야지.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전자를 누가 받겠어요? 양이온이 받지. 그럼 지금 액체 속에 양이온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이 전자 받아서 나트륨으로 돼요. 요거 나중에 개수 때문에 요거 2자 먼저 좀 적어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아니 전자가 나왔으면은 요 전자 다시 보내야 되는 쪽이 있는 거잖아요. 보내야 되는 쪽. 전자가 나왔어. 이쪽은 전자를 뺏겨서 잃어버려야 돼. 여기는 받아줘야 되는 거고 여긴 뺏겨서 잃어버려야 되는 쪽이거든요. 다시 여기는 전자 아이고 잃어버리는 전극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보통 백금, 막대 뭐 이런 거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이쪽에 전자가 가야 돼요. 어떤 애가 잃어버리겠어요? 응? 누가 잃어버릴 수 있을까? 전자가 당연히 많은 애. 그럼 누구? 음이온. 여기 그럼 음이온이 누가 있어요? 염화이온. 얘가 전자를 내놓고 염소 기체로 바뀌어요. 개수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제 요식과 요식을 합쳐주면 나중에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이거는 그냥 결론만 적기만 할게요. 우리 앞에서 계속 해봤으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요게 되네.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 NaCl 이거잖아요. 그럼 다시 분해를 하면서 쪼갠다면서 이 NaCl을 쪼갰더니 나트륨 금속하고 염소 기체로 나눠져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져 라는 거죠. 우선 여기 핵심 전기분해에서 지금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네, 여기 기억하셔야 될 내용 요거 전기분해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건전지 먼저 입장 전자 내보내는 극이 있고 전자 들어가는 극이 있는 거 내보내는 쪽에서는 누군가가 전자를 받아줘야 되고 여기서 지금 전자 내보내는 이쪽에 여기서 이쪽에서 전자를 내보낸 거를 얘는 받아들이는 쪽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쪽만 기억하세요. 한쪽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나오네 라는 거. 그럼 이거 여기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에요. 여기 이거 전자가 나오는 쪽이 있으면 반대로 들어가는 쪽이 있다고. 이걸 기본으로 하시면 이쪽이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물의 전기분해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용액의 전기분해. 아까는 그 NaCl 용융액이었잖아요. 그럼 물이 없어요. 걔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수용액이면 물이 들어가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다음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주잖아요. 즉 전해질의 양이온, 음이온 아까 우리 Na 플러스 Cl-만 따졌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 셋 중에 어떤 애가 더 전자를 잘 가져가는데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데 하는 경쟁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만 이해하세요. 대학교 수준 말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준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백탄이 안 나오면 뭐 샤프심 그것도 아니면 탄소막대 그것도 아니면은 백금 전극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에 여기 9V 건전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네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었을 거예요. 수용액이니까 여기 지금 물이 같이 있어요. 물. 자, 그 다음 긴 거 플러스 극 짧은 거 마이너스 극 여기 하나 더 이게 물 분자니까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눠져 있겠죠. 참고로 수산화이온이 여기 반응에 참여를 안 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 벌어져요? 네, 여기 전자 나와요. 전자 나와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전자를 누가 받을까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양이온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트륨 안 받아요. 이게 뭐 반응성이 있어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누가 받느냐? 물이 받아요. 물이. 여기에 있는 전자를 물이 가져갑니다. 물.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물 분자가 전자를 챙겨가요. 전자를 챙겨가요. 그러면 얘가 지금 H 플러스랑 이렇게 돼 있는 애잖아요. 여기 있는 얘네 둘 중에 누가 전자를 더 잘 챙겨가는 줄 아세요? 네, 얘가 챙겨가요. 얘가. 여기 지금 전자 채우기 더 좋잖아요. 얘는 전자 더 많은 애니까. 얘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로 바뀌어요. 얘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요거 좀 개수 좀 맞춰주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식을 어떻게 썼냐면은 요렇게 썼어요. 여기 안 쓰고 여기 2. 네, 이렇게. 네, 2대 2대 1대 2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를 얻었어. 여기서 일어나는 거. 이건 건전지에선 전자가 나가는 거지만 이 극 입장에서는 탄소막대 전극, 여기 탄소막대 전극, 얘 입장에선 전자가 들어온 거예요. 얘는 내보낸 거지만 얘는 지금 받은 거예요. 구분하세요. 두 개가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 지금 이렇게 전류 흘러가는 걸로 따라가면은 이쪽에서는 전자가 건전지 쪽으로 가야 됐어요. 여기서 전자 챙겨서. 그럼 이쪽에 누군가가 전자를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선 누군가가 전자를 내보내야 돼. 자, 그러면 누가 여기 있는 요 수산화 이온이 아니라 또 물이 전자를 내놓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전자를 내놓는데 요 과정이 조금 좀 틀려요. 얘 아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애잖아요. 근데 이 수산화 이온에서 상대적으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런 일이 벌어져요. 즉 산소가 전자 조금 더 많은 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더 많은 수소 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릴 것도 없죠. 산소가 더 전자가 많으니까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전자를 버려. 그럼 산소 분자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이온 여기 지금 분자 2개에서 4개 그 다음에 전자 4개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 식 맞추려고 여기 2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는 산소가 전자 버리고 산소 기체로 되는 반응. 그래서 이쪽은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은 산소 기체가 발생. 뭐가 뭔지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총정리해보는데 그러면 좀 숫자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자가 2개 나갔는데 여기는 전자가 4개 나갔잖아요. 그래서 좀 식의 개수를 맞춰주려면 얘를 4로 바꿔주면 여기 숫자가 2대 2대 1대 2가 4대 4대 2대 4로 바뀌어요. 그럼 봅시다. 4H2O 더하기 4 전자 개수는 2H2 더하기 4OH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 플러스 극에 있던 거 갖고 와요. 2H2O는 반응 후 O2 더하기 4H 플러스 더하기 전자 이렇게 두 식 합쳐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총식을 보면 6H2O 그 다음에 전자 4개 여기는 2H2 O2 자, 그 다음 여기 얘들이 뭐 만들어요? 4개의 물 분자 만들어요. 그리고 4 전자. 자, 그러면 얘 지워지고 같아서 얘 요거 서로 같은 것끼리 없애면은 어떤 결론에 이르릅니까? EH2O는 EH2 더하기 O2 아, 물 분자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쪼개졌네? 라고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이쪽엔 산소가 전자 버리고 산소기체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기 있는 요 과정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쓴 과정으로 그냥 해석해서 아, 물 전기분해 했더니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져? 라는 거예요. 좀 구별하세요. 건전지에서 전자 내놓는 거랑 전극에서 전자 받고 잃어버리는 거랑 뭐가 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과학자들이요.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한글로 요거거든요. 여기 표준 전극 전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요 반응식들이 이 정도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겨요. 그럼 당연히 전압이 생길 수 있어서 전류가 흘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의 크기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반응식도 이미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연료전지예요. 제가 지금 연료전지 재생되는 거를 먼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수소 기체가 공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산소 기체가 공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일렉트론 노란색
얘가 열심히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반짝반짝반짝 불을 밝혀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그냥 한꺼번에 식이 아니라 과정을 좀 설명하기 좋은 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놔뒀는데요. 수소 기체가 들어가면 이쪽에 촉매 역할을 해주는 애가 수소 기체를 이렇게 수소 이온과 전자로 쪼개줘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촉매의 작용으로 얘들이 빨리 이렇게 다 쪼개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또 물질이 또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전자는 산소가 공급되면서 여기에 수소 이온과 합쳐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요. 또 똑같이. 근데 그걸 누가 받느냐? 여기 전해질을 통과해온 수소 이온이 챙기면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물이 발생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열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네,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이 수소 연료 전지에 굉장히 그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내용 또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 그 다음 단계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라는 연료를 공급해주는 극이 있어요. 그럼 수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에 촉매 작용으로 수소가 분리가 돼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수소 이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는 전선 따라서 이동해요. 전선 따라서. 그럼 이게 전자를 내놓는 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수소 이온이 전해질을 따라서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전자는 누군가가 다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 전자를 받아주는 게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보냈는데 다시 가서 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식을 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는 수소 이온으로 쪼개집니다. 개수 때문에 여기 2자, 4자, 4자 이렇게 써야 돼요. 수소는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촉매작용 때문에 이온화가 이루어져요. 즉 전자를 잃어버려요. 이 전자는 쭉 위로 이동해요.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에 뭔가 또 LED 같은 게 있으면은 전기를 만들어주니 불이 반짝반짝 빛나겠죠. 이렇게 들어온 전자를 누군가는 또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즉 플러스 극에서 이 전자를 받아주는 거는 산소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 다시 수소 이온이 받아주는데 이때 산소하고 전자하고 수소 이온이 같이 결합을 해요. 산소하고 수소 이온하고 전자가 같이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어요. 물. 요렇게 좀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통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산소 이렇게 돼 있는데 수소 이온이 달라붙고 전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H2O, H2O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만들도록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다 조절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응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물질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요 두 개씩 같이 합치면은 왼쪽에 남는 식 보세요. 수소, 산소, 전자. 그 다음 오른쪽 식 전자. 그러면 요거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봤더니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만 남네. 아, 얘 굉장히 친환경적이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전자를 내보내고 전자를 누가 가져가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가 같이 결합하는 거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전지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지금 단순하게 촉매라고만 써있지만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어서 이게 반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수소 연료 전지다라는 거고요. 제가 멋지다 물리의 그 수소 연료 전지에 그 어떤 회사가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원리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